안녕하세요. 피키마마입니다. 제가 옛날에 처음에 유튜브를 이렇게 동영상을 업데이트했을 때 제가 가장 처음에 업데이트한 것이 시험관하기 시술과 인공수정에 관련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용들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렸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너무 초반이라서 저의 생각한 거를 간단하게 남겼는데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1차, 2차, 3차 뭐 이렇게 해갖고 몇 편에 걸쳐서 제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왔는데요. 미국에서도 시험관하기 시술을 뉴욕에서 2번 다른 병원 2곳에서 했고 뉴욕이고 그 맨하튼 안에 있었던 그 어떤 병원에서 한 곳은 다른 곳에서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강남과 또 강남 차병원에서 했었고 그 다음 마리아에서 해서 총 4곳의 다른 시술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갖고 한 1억 원 정도를 사용했고 총 19번 정도 해서 39살 저희 사랑하는 딸을 낳고 그러고 나서 40살 돼서 이제 아이를 출생했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굉장히 노산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다 얘기하자면 되게 긴 동영상이 될 것 같아서 최대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좀 장편으로 찍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편, 2편, 3편 이렇게 나눌 테니까 그거를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이제 제가 큰 그림을 이제 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야 돈을 좀 아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의 생각, 의사로서가 아니라 19번 정도 받은 저로서 나중에 뒤에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점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좀 실수를 했구나 이런 것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보면서 내가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생각은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저의 생각과 제가 아는 지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만든 자료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시험관하기 시술을 시작하게 되거나 아니면 인공수정을 시작하게 될 때 많은 분들이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뭐든지 저는 제 선생님을 정했다 싶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검사를 해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자기에게 1년 정도 자임을 시도했는데 그렇게 잘 되지 않았다. 그럼 난임센터를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왜냐면 자기 몸이 어떤지를 잘 알고 시작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몸에 폴립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폴립을 깎는 작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이제 시험관하기 시술을 시작하면서 먼저 해야 될 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자궁이 그 나팔관이 잘 뚫려 있는지 나팔관 조영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저는 미국에서 해가지고 정확하게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관 쪽으로 해 조영제겠죠. 그래서 이거를 쫙쫙 뽑아가지고 나팔관이 잘 이렇게 뚫려 있는지 그래서 그 배란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배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잘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그 사진을 찍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 초음파도 찍고 호르몬 검사도 하고 피 검사도 하면서 그 다음에 난소 검사를 하잖아요. 난소 검사를 해서 내 난소 나이가 사람들은 젊으면 난소가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젊은 나이인데도 굉장히 난소 나이는 40 몇 세로 나오는 경우도 꽤 있다고 보였어요. 저는. 그래서 우선 난소의 나이를 어떻게 되는지 한번 판가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초음파로 자궁의 그 착상 잘 될 수 있는 자궁인지를 한번 확인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내시경 그러니까 그 자궁을 보면서
자국 내시경을 하면서 이게 폴립이 있는지 혹이 있는지 이 혹을 가지고 임신이 돼도 괜찮은지 아닌지, 아니면 폴립이 너무 많으면 폴립을 제거할 수도 있고요. 약간 깎으면, 이 표면을 살짝 깎아주면 그러면 이 착상이 더 잘 되고 도움이 된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폴립을 살짝 한번 제거를 하고 한 7개월 있다 해가지고 임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자신에 맞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를 먼저 해결을 하고 그거를 해결하는 방안을 우선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정자 활동성을 좀 검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어떨 때는 뭐 활동성도 검사하지만 이 사람은 좀 괜찮나? 정자 활동이 좋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뭐 염증 검사도 해서 이 염증이 있을 수도 있으면 염증을 좀 치료하고 뭐 몇 달 약을 먹고 치료하고 다시 한번 시도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활동성이 너무 적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인공수정, 시험관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절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꼭 검사를 받아서 어느 정도의 상황인가, 내가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가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작정 돈을 쓰게 되면 이 돈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선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아까 전에 납팔관 조영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납팔관 조영술이, 저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되게 아팠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마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철판 같은데 그냥 누워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배가 뭔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안에서 이렇게 넣었으니까 우욱 이렇게 꾹꾹꾹꾹 뭔가 이렇게 복부로 차는 느낌, 팽창하는 느낌, 복부가 팽창해서 막 더부룩하고 욱욱욱 몇 번 이렇게 하는 거 외에는 사실 그 정도로 어려운 시술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했고 조금 그냥 배 꼭꼭 찌르는 느낌, 배가 복부가 많이 차는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는 정말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말하기는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저는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 난자 나이가 굉장히 젊은에도 불구하고 20 몇 살인데도 불구하고 40 몇 살로 나온 케이스를 몇 번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의 난소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몇 살의 난소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도 조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아시는 분은 46살이었는데요. 그때 옛날에 어렸을 때 고환을 발로 차인 적이 있대요. 그 축구공처럼 축구하다가 차인 적이 있다는데, 그때 이후로 뭐 염증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염증도 치료하고 그 다음에 고환에서 바로 뺐다고 했나? 그래가지고 시험관하기 시술을 했어요. 남자분이 46세였는데 여자분이 79년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바로 해서 처음 했을 때 한 번 안 됐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들을 낳았고 잘 생활하는데요. 그렇게 고환에 문제가 생겼을 때 3년 정도 고생을 했는데 바로 그렇게 시험관하기 시술로 해서 잘 된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그 전에 만약에 그걸 몰랐고 계속 그냥 시험관하기 시술 없이 그냥 했다면 자신도 그게 어떻게 됐을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을 해서 꼭 한번 해봐라 해갖고 하셨는데 잘 된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가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자임 하면서 계속 자임을 하다가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것도 전부 다 병원에 가서 딱 이렇게 받는 시기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언제 이렇게 시기가 다 있거든요. 검사 받는 시기가 하루에 다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예를 들어서
호르몬 검사, 여자 호르몬 검사를 할 때는 생리 3일째 가야 되고, 난소의 건강 상태와 노화 정도를 확인하는 것은 생리 2, 3일째 가야 되고요. 나팔관 사진은 생리 끝나고 찍어야 하고, 그 다음 배란기 검사는 배란이 끝나야 그렇게 검사를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검사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보통은 한 달 정도 이제 검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시험관하기 시술을 들어가도 늦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가격은 조금 뭐 나갈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자기의 상태를 보고 그거를 치료하고, 왜냐면 안 됐다는 이유는 그 중에 한 몇 프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고, 만약에 문제가 없이 저처럼, 그때는 이제 저는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몇 달 동안 했던 그 비용이 저는 되게 아까웠어요. 왜냐면 그걸로 인해서 착상이 잘 안 됐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나중에 알게 돼서 그렇게 한번 해봤더니 몇 개월 뒤에 착상이 됐으니까 아마도 이게 문제를 해결해서 그런 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자가 염증이 있으면 염증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시험관하기 시술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호르몬이 약하면 호르몬을 좀 더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을 자기가 잘 판단을 하고 들어가면 시험관하기 시술을 막상 딱 들어갔을 때 그 비용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나, 몸 상태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괜찮아졌기 때문에 더 잘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항상 시험관하기 시술을 할 때 무조건 나는 이제 시작해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 한 단계 뒤로 가서 백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치료를 해야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관하기 시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험관하기 시술, 지금 이제 오신 분들은 보통 시험관하기 시술을 잘 모르시고 그러실 테지만, 시험관하기 시술이 뭐고 인공수정이 뭔가요? 라고 말할 때 저는 의학적으로 사실 뭐 잘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의견을 그냥 말씀드릴게요. 인공수정은 제가 봤을 때 자연 임신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인공수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요. 예를 들어서 생리 2일째 이제 찾아가요. 생리 콸콸 이제 나오는 시간으로 쫄쫄, 이게 아니라 이렇게 피가 딱 이렇게 해서 생리 2일째라고 딱 느꼈을 때 병원에 가면 이제 그때서부터 과배란 주사를 맞게 되는데요. 호르몬을 막 이렇게 바꿔줘가지고 배주사라고 하죠. 그래서 배주사를 맞으면서 호르몬을 또 주입시켜서 뭐 이틀에 한 번이면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이면 한 번, 얼마 동안 얼마씩 주입을 하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호르몬을 올 때마다 몇 번씩 체크를 하고, 그래가지고 호르몬을 체크하고 어느 순간이 되면 난포 터뜨리는 주사를 맞게 돼요. 그래서 난포 터뜨리는 주사를 맞아서 난자를 채취를 하고, 일정 시간에 난자를 채취한 후에 그 다음에 그때 난자를 채취할 때 정자를 이제 같이 와서 뽑게 되죠. 그래서 뽑고 나서 3일 될 때, 만약에 신선으로 한다면 3일째 될 때 그 배양한 그 신선으로 배양한 배아, 그 난자와 정자 합친 그 배아를 넣어주는 게, 이식해주는 게 시험관하기 시술이고, 그냥 정자 그 배란되었을 때에 맞춰서 뽑지 않고요. 그러니까 배란 시기에 맞춰서 정자만 딱 넣어주는, 그게 인공수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날짜를 잘 계산해서 한다면 인공수정이나 아니면 자연임신이나 사실은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만약에 시험관하기 시술이라고 하면 아까 전에 다 배아 난자와 정자를 합쳐서 그래서 이식을 하게 되면 3일 신선으로 해서 이식을 하던, 아니면 5일 배양을 해서 얼려서 다음 달에 하던, 이렇게 해갖고 시험관하기 시술로 해서 이식을 하게 되면 그거는 시험관하기 시술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주변에서는 인공수정을 처음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몇 명이서 많이 저보다 열 몇 살 어리신 분들이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분들이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5번을 하고 한 분은 3-4번 했나?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제 사촌 동생도 그랬고 그랬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시험관하기 시술을 했는데 2분 다 한 분은 한 번에 됐고 그 다음 한 분은 2번째 됐나요? 그래서 시험관하기 시술로 다 된 케이스고요. 저도 그랬고요. 저는 19번 하고 나서 이제 된 케이스고요. 저는 이제 노산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난포가 뭔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난포는 뭐냐면요. 이제 난자가 그 자궁 안에 그 배란이 이렇게 과배란 주사를 맞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과배란 주사를 맞으면 거기에 이제 난포가 자라기 시작해요. 그래서 난포를 많이 자라면 많이 자랄수록 그래도 난자를 많이 뽑을 수 있다고 말을 하죠. 왜냐면 이제 난포 하나에 난자 하나가 있다고 가정을 보통 하더라고요. 근데 빈 난포가 있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하나당 보통은 하나의 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1-2개 빼고는 거의 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어느 정도 이제 난포가 자라면 그때 어느 정도 성숙한 난자 사이즈가 되면 그때는 이제 터트려 갖고 배란을 이제 시키게 되고 그거를 채취하게 되는 거죠. 난포가 난자를 감싸고 있는 그런 그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관하기 시술은 보통 이제 3일 배양 그리고 5일 배양을 많이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5일 배양을 거의 해서 처음에는 5일 배양만 전부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5일 배양만 하고 냉동으로 보관한 다음에 다음 달에 이식하는 그런 걸로 해서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렇게 권하고 당연히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시험 기형아 검사를 PGS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가 아니라 매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무조건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 PGS 그러니까 얼렸을 때만 저는 그냥 이식하는 그걸로 해가지고 그냥 이식을 하고 그렇게 그리고 나서 보통 아까 전에 성숙된 난자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 성숙된 난자가 그 사이즈가 그때 당시에 제가 봤을 때 2.4인가요? 하여튼 2점 몇이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터질 배란이 될 시기가 이제 다가오네요. 그래서 이제 배란을 딱 할 시기 정도 되면 그때 이제 난포 터트리는 주사를 몇 시에 밤 몇 시에 맞으세요라고 말해요. 그래서 난포 터트리는 주사를 딱 그 시간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에 딱 맞으면 얼마 후에 이제 채취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채취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한국에서는 무조건인가요?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면 마취를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거의 90몇 % 수면 마취를 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미국에서는 사실 자기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무조건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후기를 많이 읽어봤거든요. 미국에서 생각보다 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움찔움찔거리면서 이렇게 바늘이 계속 찔러주니까 이렇게 아파가지고 난자를 뽑을 때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그리고 어떤 분은 막 20몇 개 뽑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14개를 뽑았지만 이게 장난 아니게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라면 마취를 권하고 만약에 그게 초이스가 있다면 웬만하면 마취를 하시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움찔하면 그게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좀 흔들리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는 게 좋아서 오히려 그냥 마취를 하시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취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게 그렇게 하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막 많은 사람들이 3일 배양하고 5일 배양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요, 그게 정말 선생님한테 맡겨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선이 좋냐, 냉동이 좋냐, 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신선은 보통 아까 3일이라고 말했고, 3일 후에 그러니까 이식을 하고, 그 다음에 5일째 됐을 때 냉동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달에 이제 해서 냉동으로 이식을 한다고 말하는데, 사실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의사들이 말하는 거는 냉동이 더 확률이 더 크다라고 말은 해요. 그래서 그런데 저 같은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요. 저는 우선은 총 여러 번 뭐 했지만 맨 마지막으로 신선으로 3일 배양으로 해서 PGS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 딸을 이식했고, 2개를 이식했고, 하나만 착상이 돼서 나온 케이스가 저희 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라면 사실 이따가 다시 기형아 검사에 관련한 내용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그거는 따로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케이스가 좀 복잡하긴 해요. 그래서 우선 3일 배양, 5일 배양, 신선에 대해서 말하면, 저 같은 경우는 5일까지 가지 못하는 배아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뭐 조금 아무래도 나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나이가 좀 많이 좀 작용을 해서, 보통 34살 하면 이 사람 좀 나이가 많구나. 그래서 그때서부터 사실 노산이라고 많이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난소 기능이 많이 저하되는 이제 나이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5일 배양까지 가지 못해서 저는 그런 배아가 조금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기 전에 4일째 돼서 죽을 것 같으면 우선 저는 넣어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3일 배양을 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렇게 3일 배양도 그러니까 사람마다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3일, 만약에 5일째 돼서 죽을 바에야 차라리 3일째 해갖고 신선으로 넣어보는 게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하지만 그냥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신선보다는 냉동이 더 착상이 잘 된다, 얼려서 하는 게 더 잘 된다 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 배아가 우선은 확률이 더 좋으니까, 우선은 만약에 한다면 잘 되면 냉동이 더 많이 잘 되겠죠. 왜냐면 꼭 무조건 잘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거는, 하지만 표현을 해보자면, 보통은 배양이라는 게 난자와 정자를 딱 해갖고 배아를 만들잖아요. 그럼 배아를 만들면 이렇게 세포가 배아를 만들어서 배양기에 딱 놓게 되면 세포가 이제 분할을 하는데, 뭐 2배, 4배로 분할하고 8배, 그 다음에 뭐 16배 이런 식으로 계속 배수로 막 증가하고 엄청 많이 이렇게 나중에는 막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배로 계속 이렇게 세포가 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면 늘수록 아무래도 세포가 더 많이 늘었으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착상이 좀 잘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5일 배양 정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얘네들이 착상할 준비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다음 달이 됐을 때 녹인 다음에 바로 미세 결실 그 옆에 세포 있으면 살짝 옆을 이제 따가지고 착상이 잘 되게 이렇게 딱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잘 하니까 아무래도 5일 배양이 세포가 많으니까 더 잘 되지 않을까요? 그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만약에 통계상으로도 그렇지만 제 상식적인 생각으로 봐도 그게 더 잘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난자의 개수가 중요하냐, 아니면 난자의 퀄리티가 중요하냐.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난자의 개수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난자의 퀄리티는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경험담으로 보자면. 왜냐면 난자의 개수도 사실 무시를 못해요. 왜냐면 이게 피가 마르는 게, 저 같은 경우는 그 난자가 맨 처음에 15개, 16개 뭐 이 정도 나왔지만, 나중에 배아를 만들고
배아를 만들고 그 다음 배아가 되고 1일 배양, 2일 배양, 3일 배양, 4일 배양, 5일 배양 되면서 남아있는 이 배아가 몇 개 안 남아요. 보통 이제 다 하나씩 한 번씩 하나씩 막 죽어가고 없어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다 5일 배양까지 살아남는 애는 뭐 한 10개다. 그러면 10개 중에서도 그 10개 아니면 뭐 한 8개 뭐 이렇게 기형아 테스트를 보내보면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때는 아예 없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뭐 2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만큼 어떤 때 그 난자를 채취했을 때 난자가 퀄리티가 좋은 퀄리티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수정이 안 되는 난자가 나왔을 수도 있고 진짜 날에 따라서 그 나온 날에 따라서 난자의 퀄리티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개수가 없으면 사실 검사 보낼 것도 없잖아요. 하지만 이때의 퀄리티가 중요하다고 저는 느낀 게 하나가 뭐냐면 제 친구는 저보다 나이가 더 많았고 그 친구는 나이가 정말 저보다 많았는데 불구하고 처음부터 2개였어요. 그런데 그 2개밖에 채취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PGS를 했는데 2개가 정상이었어요. 최상급으로 나왔고 2개가 나왔는데 하나를 이식했는데 얘가 딸이 된 거죠. 네, 아들이 됐어요. 아들이 되고 2년 뒤인가요? 다시 이식을 했는데 이 아기가 다시 남자애로 돼서 지금은 2명의 아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2개였고 끝까지 해갖고 그 아이가 둘 다 착상돼서 그 배아를 다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를 봐서는 배아가 퀄리티가 더 중요하다. 개수보다 개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살아남아서 최상급으로 남고 상급으로 남는다면 그 배아가 나한테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개수에 연연하지는 마시되 사실 저도 알아요. 하나씩 이게 안 된다고 말했을 때 죽는다고 말했을 때 특히나 미국에서는 하루하루 오늘은 몇 개의 배양이 됐고 뭐 어떻게 되고 세포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얘는 오늘 죽었습니다. 오늘 얘는 살았습니다. 얘는 뭐 이러면서 2개가 사용 가능하고 하나는 사용 못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데이터가 날라와요. 한국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날 이식하는 날 오늘 너가 2개를 이식할 거니까 와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던져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싸운 적이 있어요. 왜냐면 사실 이거는 하루 전날은 알 수 있거든요. 내일 올 수 있을지 와서 이식을 할 수 있을지 아닐지. 그런데 당일날 새벽 7시에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루 전날 말해주면 될 것을 왜 내가 내일 이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말해주지 않느냐. 이거는 좀 unfair하다 이러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끝까지 해서 네, 내일 이식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와주세요 라고 이제 말을 듣고 갔죠. 왜냐면 이식하러 딱 간다고 하고 막 기분 좋게 딱 했는데 그날 아침에 이식을 하지 못합니다. 갔는데 이렇게 말하면 이거 정말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그래서 분명 이식하기 전에는 하루 전에는 분명 보통 많은 그 병원에서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내일 와서 이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루 전날 항상 여쭤봐서 내일 이식을 할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고 하나를 이식할 수 있나요? 아니면 2를 이식할 수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식을 할 때 저 같으면요. 저같이 약간 조금 난자가 되게 귀한 사람에게는 꼭 하나씩만 이식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 하나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데 2개를 넣었다가 2개 다 안 되면 이번에 착상이 실패를 한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이가 어리면
또 착상이 잘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좀 어느 정도는 자기가 이렇게 이식을 할 때 2개씩 하기보다 좀 더 아까우니까 하나씩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번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포 사이즈가 굉장히 들쑥날쑥해요 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조금 화나는 게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만약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했을 때 남포가 아니면 남포 사이즈가 막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으면 어떤 거는 미성숙되고 어떤 건 성숙됐기 때문에 나와도 미성숙한 난자는 사용이 불가능하거든요. 어느 치수가 아래로 내려가면 그러면 처음부터 난자가 같이 자랄 수 있도록 조금 더 같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저는 한 5, 6번, 7번 정도 했을 때 그때 돼서, 너가 남포 사이즈가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어떤 건 굉장히 작고 어떤 건 되게 크기 때문에 이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장기요법을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 장기요법이 뭐냐면 보통은 생리 2일째 돼가지고 이제 과배란 주사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배란이 되자마자서부터 막 이렇게 그냥 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안 자라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컸던 거죠. 근데 과배란 주사를 딱 맞는 순간 그때서부터 막 더 컸던 애들은 더 커버리고 지금 시작하는 애들은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애들이 터졌을 때 얘는 사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장기요법이 뭐였냐면 요 생리 2일째 말고 이 앞에서 며칠 전에 약을 이렇게 투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포들아 자라지 마라. 그리고 자라지 말고 멈춰 있다가 이때 생리 2일째 돼서 같이 자라라. 그때 과배란 주사를 놓으면 이때는 줄여줬다가 이때 동시에 자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장기요법이 조금 더 잘 맞았어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조금만 더 일찍 했다면 괜히 아까운 난자가 조금 더 많이 채취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채취를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신의 난자 남포 사이즈가 막 이렇게 너무 들쑥날쑥하다, 어떤 거는 너무 작아서 뭐 1점 몇, 0점 몇, 뭐 어떤 거는 2.3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 막 그런다면, 남포 사이즈가 되게 다른다면 미성숙된 남포, 그 안에 들어있는 난자는 사용이 불가능하니까 성숙된 것만 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나는 장기요법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한번 선생님한테 여쭤보세요. 그래서 자기가 보면 이렇게 초음파를 하게 되면 이게 사이즈가 커가는 거, 이거 이렇게 딱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남포가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딱 포인트를 잡으면 몇 센치라고 몇 센치가 아니에요. 뭐 몇 밀인가 하여튼 뭐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2.3인가 그 정도에 이제 그때서부터 아마 남포 터트리는 주사를 맞나? 아니면 조금 더 해갖고 남포 터트리는 주사를 맞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이거를 계속 체크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체크를 할 때, 그리고 몇 개, 왼쪽 몇 개, 오른쪽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체크를 하는데, 그때 만약에 어떤 거는 너무 작고 어떤 건 너무 크다. 그러면 장기요법이 어떤가 먼저 제안을 해보세요. 왜냐면 처음부터 그렇게 제안하지 않거든요. 사실 그건 맞아요. 처음부터는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호르몬이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호르몬을 조금 주입했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사실 한번 해봐야 알잖아요. 한번 프로토콜을 시작을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번 해봐야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 전이라면, 몇 번을 해봤던 사람이라면 당연히 한 2번 정도 해보면 그게 대충 보이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먼저 제안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끔 복수 관련해서, 저희 복수가 뭐냐면요, 막 과배란 주사를 맞다 보면 배가 이만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많은 경우는 아니에요. 제 친구가 한 6년 전? 이 정도에 했는데 배가 복수가 이만큼이 찼어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임산부 거의 한 10개월? 90개월의 배로 복수가 차가지고 복수를 뽑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의학이 좋아져서 그래서 거의 앉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잠잘 때도.
이렇게 위로 해갖고. 근데 지금은 복수가 차지 않게, 만약에 복수가 찼더라도 약 먹는 게 있어가지고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쫙 빠지고 해서. 그래서 지금은 아마 복수에 대해서는 조금 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죠. 과배란 주사를 많이 맞으면 난자가 많이 나오냐. 그렇지만 사실 당연히 뭐 많이 맞으면 많이 나올 확률이 많겠지만 그래도 사람에 따라서 정말 반응하는 게 달라요. 만약에 좀 어리신 분들이 조금만 맞아도 작은 양을 넣어도 좀 더 많이 반응을 해서 더 많은 난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사촌 동생이 11살 저보다 어리고 한 명은 9살 정도 어린데 먼저 한 분이 9살 어린 분이 먼저 했어요. 그런데 20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20몇 개가 나와서 굉장히 잘 된 케이스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14개가 나오고, 그 다음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뭐 7개, 6개, 나중엔 2개 정도 막 사용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정말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들이 하나 있는데요. 시험관하기 시술을 하면 무조건 저는 나이에 대해서 조금 거론을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어도 40대 돼서도 너 잘 될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그렇게 쉽게 잘 되지가 않아요. 잘 된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어렸을 때 이미 착상을 한번 시켜본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미 착상을 했다면 배에 이제 착상을 해서 첫 번째 아기를 출산했다면 40대에 두 번째 아기를 낳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이미 내 몸이 아이가 착상할 거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몸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요즘 많은 분들이 나는 40대가 돼서도 시험관하기 시술을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 45세 이후로는 진짜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험도 43세인가 4세인가 5세인가 하여튼 그 보험이 딱 되어 있는데 아마 44세인가요? 아무튼 보험을 잘 보시고 그 보험 때까지 이거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정부가 판단하기에도 되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첫 번째 그래서 착상 언제 어린 나이에 착상이 됐냐 안 됐냐가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기형아 검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테지만요. 제가 그것 때문에 고생이 진짜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기형아 그 검사 뭐 이런 거에 해서 진짜 너무 힘든 적이 많았는데 육모막 검사도 했거든요. 그래서 힘든 적이 많았는데 많은 분들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착상이 저는 안 된 케이스거든요. 착상이 단 한 번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착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저보러 선생님이 너는 우선 나이가 많으니까 착상만이라도 우선 시켜라. 자연유산이 되더라도 우선은 착상만 시켜서 내 몸이 나를 기억할 수 있게 나는 임신할 수 있는 몸이야 라고 기억할 수 있게 한번 해보자라는 게 저희 첫째 그런 그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생각하시고 최대한 좀 빠르게 시작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젊으면 젊을수록 좋다라는 착상이 잘 되고 그러니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좀 젊게 그렇게 했을 때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우선 지금 제가 조금 길게 촬영을 해서 우선 한번 끊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한 번에 하면 너무 저도 힘들고 보시는 여러분도 좀 힘들 것 같아서 여기서 한번 끊고 2편을 만들어서 다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시험관하기 시술을 하면서 쉽지 않은 시간들 그리고 항상 많이 울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아마 많은 지식을 원하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아마 보시는 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쉽지 않고 정말 쉽지 않다고 말하면 안 되죠. 정말 어려운 그 길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진짜 선택을 많이 하셔야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기고 그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막 변하는 것도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저는 항상 옛날부터 그랬고 저는 단 한 번도 그 오랜 기간 동안 저는 꼭 아이를 못 가질 거라고 저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분명히 나는 아이가 생길 거야. 지금은 시기가 아니겠지. 그래도 언젠간 생길 거야. 뭐 기형아 검사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고 하지만 기형아 검사에서 항상 사용할 수 없는 배아라고 하고 막 그래도 저는 항상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드시겠지만 그런 생각을 꼭 하시고 하신다면 꼭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딸이 낮잠에서 자고 나서 지금 일어났는데요. 야, 일로 와봐요. 아! 잘 잤어요? 네. 아빠? 아빠 어딨지? 아빠 없어요? 저희 딸이고요. 그래서 19번 만에 그리고 또 19번 만에 그리고 되게 힘들게 정말 낳은 저희 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되게 저기 힘들었겠다 뭐 싶지만은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 노력한 제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여러분도 힘내시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제가 다음번에 2번째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 엄마가 행복한 그날까지 맘먹겠어. 여러분 안녕 빠이빠이.